안녕하십니까.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벌써 고종환 TV가 이제 시작된 지 15번째를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도 힘을 내고 또 매번 새로운 주제, 유익한 주제를 선택해서 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은 신축인가 구축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입주한 지 1년에서 10년 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주도하고 또 주도할 뿐만 아니라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된 그런 아파트가 10년에서 30년 된 우리가 구축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가격이 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나는 곳도 많아요. 이 강남도 보니까 3.3제곱미터당 이제 우리가 늘 얘기했던 뭐 신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라든지 또 그 옆에 있는 뭐 리첸 이런 것들도 보니까 거의 이 3.3제곱미터당 8천에서 1억을 가잖아요. 그런데 이곳에도 아직 한 6천만 원대의 구 아파트는 이렇게 구축 아파트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보면 건물의 차이에, 연령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크게 난 게 우리가 소위 내재가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게 합당한가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내재가치, 제가 가끔 쓰죠.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내재가치 이론을 몹시 중요합니다. 이 내재가치가 한 두세 가지 의미로 쓰여요. 첫 번째는 부동산이 가지는 본질적인 가치를 내재가치라고 한다고 되어 있고, 또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전통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뭐 임대료가 매달 100만 원씩 난다면 미래에도 100만 원씩의 임대료가 날 것이라고 하고 미래의 수익의 총합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1억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가격을 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재가치란 전통적인 부동산 학에서는 시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 가격을 추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산식을 보여드릴 못해서 그런데 이 내재가치가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이 가지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활용해서 이 또 내재가치를 또 하거든요. 그게 뭐냐, 매달, 그러니까 기업 같으면 매달 그 수익도 중요한데 성장 가치를 좀 더할 수 있어요.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하는가 이런 것들을 더해서 자산 가치화하고 있고, 뭐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이런 지표를 좀 써서, 그러니까 지표를 써가지고 내재 가치를 추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고종환의 법칙에 따르면, 제가 이제 그 학위 논문에서 밝힌 것인데,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다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거 가치와 또 자산 가치, 연금 가치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참 좀 벌써 지금 설명이 좀 어렵죠. 그런데 오늘 신축과 구축을 비교하면서 내재 가치를 제가 꺼내던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아파트도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토지 위에 높은 용적률로 건축물을 지어서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게 우리가 뭐 25평, 34평 하는 아파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라고 하면 건물을 주로 떠올리죠. 눈에 보이는. 근데 오늘 내재가치란 말은 주로 토지와 관련된 것이다. 이제 좀 이해되셨나요? 시작하자마자 막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왜 이 말이,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냐? 할 수 있지만 그 깊은 의미를 이제 내재가치로 들어가면, 이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땅값이 오른 거구나. 이걸 하나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축과 구축을 가르는 것은 토지의 가치는 똑같아요. 근데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왜 신축을 선호하느냐고. 이게 주거가치.
주거의 편리성, 주거의 만족도 때문에 이런 것이에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주거의 만족도, 주거가 편리하면 아까 주택이 가지는 두 가지 큰 게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주거 가치예요. 주거 편리성. 두 번째가 있다고 그랬죠. 자산 가치예요. 자산 가치는 뭐죠? 결국 자산 가치란 자산의 투자 가치를 의미해요. 자산 가치가 올랐다는 것은 결국 자본 수익, 시세 차익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신축이 많이 오른 이유는 주거의 편리성, 주거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신축 아파트를 왜 좋아해요? 예를 하나 들게요. 우선 주차장이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 있죠. 요즘 많이 자동화되어 있죠. 그리고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주차도 편리하죠. 자동차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죠. 깨끗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외부의 방범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내부 구조도 어때요? 아주 쓸모있게 지어놨죠. 같은 평형인데도 여기에 막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고 업무 기능을 하기에도 좀 편리하고 어쨌든 과거보다 공간의 혁신, 품질의 혁신, 인테리어 이거는 정말 고급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 아파트의 가격을 근데 결국은 이건 뭐냐고요? 건물 부분, 건물 가치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2배 이상 벌어졌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건축비는 아파트를 지을 때 3.3제곱미터당 한 600만 원, 아무리 고급하게 지어도 700만 원 정도면 아주 고급화, 럭셔리하게 지을 수 있다고 해요. 강남의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가격이 3.3제곱미터당 지금 뭐 6천만 원, 강남은 7천만 원, 1억씩 한다면 건물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로, 돈의 가치로 한 사람은 사실 얼마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00만 원 곱하기 34평 해봐요. 3억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파트가 30억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고요? 나머지는 토지 가치다. 이거 일반인들이 참 몰라요. 제가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에는 이 강의하면 학생들 무척 좋아하고 이게 부동산의 비밀인 거거든요. 가격에. 그런데 문제는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 대비해서 주거의 편리성, 주거의 만족도 이걸로 인해서 또 과도하게 상승한 시기가 나타나는 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죠? 주거의 편리성도 투자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만 투자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진짜 요소는 토지 가치라는 거예요. 대지 지분이 얼마나 높을까? 땅값이 공시지가 같은 집값 변동률 같은 땅값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에 땅값이 오를 만한 인구 구조의 변화, 소득 구조의 변화, 인프라스트럭처의 변화, 행정계획 같은 것들이 잘 받쳐주고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아. 지금 살기 좋지 않나? 그러니까 새 건물이 좋으니까 너도 나도 산다는 거지. 그리고 어때요? 가격이 쑥 올라가요. 근데 이런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내재 가치 대비해서 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오를 때 이때 고평가되었다고 말해요. 고평가, 자산 가치가. 그래서 고평가되어 있을 때는 추가 상승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가격이 내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반대로 토지 가치, 그러니까 내재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저렴할 때 이거를 저평가 상태라고 자산 상태를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싸기 때문이 아니에요. 안 올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준은 뭐라고요? 내재 가치예요. 그 내재 가치의 기본이 뭐냐? 토지 가치라는 얘기죠. 이제 조금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새 아파트가 10억이고 구축 아파트가 5억이라면 우리는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돼요. 우선 대지 지분, 땅값은 비슷한 거잖아요. 건축비를 감가상각하고 이때 저평가된 구축 아파트를 사는 게 답이 돼요. 오늘 굉장히 지금도 새 아파트가 좋거든. 너나 나나 새 아파트를 선호하거든. 살기도 좋고 주거 편리성도 좋고 만족도도 높거든.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건 주관적인 가치이고 부동산의 가치는 결국 객관적인 내재 가치에 시장 가치가
균형점을 찾아가고 일치하고 이러한 괴리가 발생했던 시장 가격과 내재 가치의 괴리는 시간이 되면 일치해지려고 해요.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신축과 구축의 아파트가 과도한 차이가 난다면 사실은 우선 당장은 불편해도 이게 언제 된 아파트가 가장 저렴한가? 한 25년에서 30년 된 아파트예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여기죠. 근데 이런 아파트가 의외로 숨은 보물이 될 수 있고 또 미래의 보물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꼭 재건축이 들어갈 때 그때는 가격이 일시적으로 떠버린다니까요. 그게 부산의 그 남구에 있었던 삼익비치 같은 것들이에요. 좀 대연동인가 그랬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가격이 뛰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신축과 구축 아파트의 가치를 비교하고 지금은 신축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보면 과도하게 상승했고 그래서 투자가치, 장기적 투자가치는 오히려 가격이 격차가 벌어진다면 구축 아파트를 같은 지역이라면 노려보라. 그리고 이왕이면 대지 지분이 넓은 걸로 꼭 고르고 3.3제곱미터당 땅값을 반드시 비교해서 이게 어디에 나올까요? 이게 하나 꿀팁을 드리면 살집 팔집이라고 지금 앱과 앱이 나왔거든요. 네이버나 다음에 치셔도 되고 또 구글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살집 팔집 살집인가 여기에서 들어가셔서 활용하시면 어떤 아파트가 이게 신축, 구축, 재건축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니까 무료니까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만부의 회원이 월 만원 1년에 99,000원 이걸 내시면 지금 좀 더 쉽게 일목요연하게 20개 지표까지 살펴볼 수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부에 가입하시면 저희 상담료도 30% 이렇게 디스카운트 해주거든요. 오늘도 그렇고 요즘 매일 몇 분씩 오십니다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고종환 TV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